밑에 직원들이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확장해서 봐야 됩니다. 즉 돋보기 또는 현미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느껴지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확장해서 느껴보면 좀 더 다르게 느껴집니다. 즉 관계는 위에서 보면 사소하지만 막상 그 현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10배 확장을 해서 내가 생각을 한다면 그 관계 문제가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코칭의 이동훈 코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저성과자가 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이제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저성과자들을 코칭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성과자가 뭔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코칭을 해달라고 하지만 그들의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뭐가 있을까? 오늘은 그 4가지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하루님, 기업에서 저성과자가 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에서 저성과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역할과 업무가 잘 맞지 않는다거나 또 목표와 기대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혹은 그 당사자에게 충분한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고 네. 동기부여도 부족할 경우 네. 저성과자가 발생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요인도 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 대상자가 일에 대한 그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을 때 네. 저성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풋을 냈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지 아웃풋이 성과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정립된 게 없을 때 좀 좌충우돌을 하게 되고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과가 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을 다르게 얘기하면 역량의 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과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우선 알아야 되는 게 성과의 개념부터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과하고 실적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성과와 실적을 같이 씁니다. 야, 성과 내, 이 말은 실적 내 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영업으로 따져보면 야, 성과를 내야지 라는 것은 야, 건수 몇 건 더 계약해야지, 이 말로서 들린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공부해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시험 성적 올려로 듣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과 실적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과 실적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죠.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요소, 그것을 우리는 선행변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선행변수가 앞에 얘기했듯이 역량입니다. 역량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갖췄을 때 그 실적을 내기가 참 좋습니다. 그걸 좀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선행변수, 이것을 포함하는 개념, 이것을 성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과 관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친구의 실적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선행변수도 같이 관리해 주는 것, 이것이 성과 관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행변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선행변수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사실은 저성과자들을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4가지가 뭐가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얘기했던 역량이 있습니다. 역량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역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 일을 잘 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 조직에서 역량 부족을 얘기할 때 그 친구가 노력을 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의 유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역량 부족은 많은 경우 지원 부족으로 나옵니다. 지원 부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친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뭔가 교육을 한다든지 뭔가 멘토링을 한다든지 뭔가 지원을 한다든지 뭔가 그 친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친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의 역량 부족은 지원 부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역량과 늘 같이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떨어지면 얘도 같이 떨어져요.
얘가 떨어졌기 때문에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얘가 올라갔기 때문에 역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동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이 친구 정말 곧잘하는 친구인데 100이라는 실적을 만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70밖에 안 됐어요. 아니, 곧잘하던 친구가 왜 70, 60 이렇게 자꾸 낮아지지? 그랬을 때 뭘 보느냐면 그 친구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친구의 동기가 떨어진 겁니다. 그때는 동기를 봐줘야 됩니다. 동기를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코칭입니다. 그리고 동기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친구가 어떤 부분에서 동기가 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팀이나 조직에 기여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을 때 보통 이것을 기여감이라고 합니다. 기여감을 못 느낄 때 우리는 사실 동기가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목표가 조직의 목표가 어떻게 얼라이닝 돼 있고요. 그걸 통해서 내 성과가 어떻게 조직의 성과와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나의 어떤 결과가 이렇게 만들었던 어떤 실적과 여러 가지 어떤 성과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너 정말 잘했어 라는 인정을 받는다든지 그만큼 제대로 된 어떤 대접을 받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동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인, 동기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관계입니다. 보통 우리는 혼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함께 엮여져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소통을 통해서 뭔가 그 일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성과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리더 입장에서는 관계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 좀 작게 축소해서 봅니다. 자, 그런데 밑에 직원들이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확장해서 봐야 됩니다. 즉 돋보기 또는 현미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느껴지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확장해서 느껴보면 좀 더 다르게 느껴집니다. 즉 관계는 위에서 보면 사소하지만 막상 그 현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10배 확장을 해서 내가 생각을 한다면 그 관계 문제가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리적으로 안 부딪히게 하는 겁니다. 업무를 바꿔놓는다든지 정 어렵다면 다른 팀이나 다른 실로 옮겨서 오히려 그 업무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마찰이 안 생기게 하도록 하는 것. 물리적으로 그 환경을 극복해내는 것,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제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서로 간에 노력을 한다든지 그 친구와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소통하는 두 가지 요소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관계는 소통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우리가 저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뚝뚝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뚝뚝 끊긴다라는 얘기는 할 말이 없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서로 간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정보, 주제들이 교차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더 많이 교집합을 많이 만들어내면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대화 방식은 정보를 주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자,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 어때? 친구가 얘기하죠. 뭐 그저 그래. 끝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하기 때문에 질문이 짧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는 요즘 회사 야근하고 이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요즘 이제 상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야,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면 나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 라고 하면서 좀 더 이야기가 풍성하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먹을래? 라는 것보다 오늘 날씨가 이렇고 이런 부분에 이렇고 했는데 야, 좀 시원한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뭐 먹었으면 좋을까? 이랬을 때 좀 더 쉽게 메뉴를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정보를 주고 대화를 하는 것, 그것이 소통에서 첫 번째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환 반응과 지지 반응을 아는 겁니다. 전환 반응과 지지 반응이 뭐냐면 전환 반응은 이야기를 뺏어오는 겁니다. 내 쪽으로 돌리는 것이 전환 반응이고요. 지지 반응은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지지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 전환 반응은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친구가 야, 이번에 내가 유럽 여행 다녀왔거든. 아, 이번에 그 동유럽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갔다 왔어. 라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지난번에 다녀왔어. 아, 나는 말이야 어떻게 다녀왔냐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얘기를 뺏어옵니다. 이것을 전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즉 주제를 저 친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쪽으로 돌려서 나는 어떻게 갔다 왔냐면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지 반응은 뭐냐? 그 친구가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즉 이야기 주제를 내가 뺏어오지 않고 그 친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동유럽 쪽으로 다녀왔어 라고 했을 때 한 친구가 물어보죠. 몇 박 며칠로 다녀왔어? 어디부터 갔었어? 그 가면서 뭐가 가장 인상 깊었어? 즉 주제를 그 친구에게 두는 겁니다. 이것이 지지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특히 관계라는 부분에서 소통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정보를 주면서 대화하는 것, 그리고 전환 반응과 지지 반응, 즉 이야기를 뺏어와야 되냐 줘야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구성원들과 이제 면담을 하잖아요. 원온원이라는 것 또는 1대1 면담을 할 때 많은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물어봐도 잘 대답을 하지 않아요.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 그 구성원과 리더 간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주제가 없으면 얘기할 게 없죠. 야, 군대 다녀왔어? 하는데 아니요, 안 다녀왔는데요? 하면 내가 할 말이 쫙 없어집니다. 야, 축구 좋아해? 축구 안 좋아하는데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뭔가 축구를 좋아하고 군대 다녀오고 뭔가 할 주제들이 있으면 그때부터 할 얘기들이 있습니다. 야, 이번에 영화 이거 봤어? 봤는데요? 하면은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것처럼 주제, 공통된 주제가 있을 때 더 풍성한 얘기가 되고, 그것이 소통이라는 파이프라인, 즉 물꼬를 조금씩 트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1화에서 얘기 드렸듯이 사람의 마음, 그리고 이제 조직의 마음. 조직의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조직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 조직 문화가 네 번째 저성과자가 되는 요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조직 문화로서는 심리적 안정감을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거나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나로 하여금 조롱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얘기를 쉽게 꺼내진 않죠. 그런 것처럼 조직 문화는 보이지 않게 저성과자들이 내가 성과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좀 뭔가 물어봐야 되고 내가 좀 몰라요. 좀 사람들이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쉽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어렵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조직 문화, 즉 조직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조직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드거 샤인의 조직의 문화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드거 샤인은 이제 세 가지 구조로 조직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가시적 요소입니다. 가시적 요소란 이런 겁니다. 뭐 회사에 가면은 건물, 또 회의실 이름, 그 다음에 패션, 조각물,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요소들, 그것이 이제 조직 문화를 이루는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표면적 가치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서로 간에 그런 것이 합의되는 것, 이것이 표면적 가치인데요. 대표적으로 아마존의 데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원, 첫째 날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내가 1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오늘이 내가 출근하는 첫째 날이라고 생각하고 출근해보자. 그때 그 설레임, 떨림, 그리고 이제 뭔가 몽글몽글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이라고 오자 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11가지 방법, 이것도 표면적인 가치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 표면적인 가치가 구성원들의 말과 행동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날 때 이것이 이제 조직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근본적인 가정, underline assump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성원들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입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근본적인 가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한 기업의 일인데 이제 리더들, 팀장이 있잖아요.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보통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되면 목표를 세우잖아요. 보통 목표나 비전은 보통 이제 대표나 임원에게, CEO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CEO가
어디서 배웠어요.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는 굉장히 높게 잡으라고 합니다. 구글이라는 회사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아라. 그래야지 그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CEO들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아요. 높게 잡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허덕이죠. 저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막 허덕이다가 막상 이제 그 목표를 달성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CEO들이 왜 이걸 못했어 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만큼 이제 만족하고 가는 거죠. 이제 그 시간들이 있다 보면 어떤 식으로 안에 근본적인 가정이 생기냐면 보고서를 2개씩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외부 보고, 하나는 내부 보고입니다. 외부 보고는 뭐냐면 CEO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세웠던 목표 있잖아요. 그 목표에 맞는 보고서가 외부 보고입니다. 내부 보고는 뭐냐면 실제 운영되고 있는 보고입니다. 즉 연초에 세웠잖아요. 처음에는 보고서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보고서 처음에 내야 됩니다. 내다가 이제 조금씩 지나고 한 5개월, 6개월 지나게 되면 왜 생각보다 이렇게 안 나오지? 라고 이제 위에서 막 다구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부 보고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잔치가 일어나죠. 네, 왜 이따위밖에 안 됐냐?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수정하고 수정되어서 이렇게 또 가게 됩니다. 그럼 또 내년 또 어떻게 됩니까? 네, 또 CEO는 높은 목표를 잡고요. 직원들은 외부 보고서와 내부 보고서를 또 준비합니다. 자, 이것이 비단 리더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조직 안에서 그렇게 굳어지는 순간 아무리 좋은 목표, 높은 목표를 잡더라도 여기서는 항상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모 기업의 임원한테 물어봤더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CEO는 모르는데 임원부터 이제 팀장이나 리더들은 알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가정으로 굳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또 다른 사례를 본다면 우리가 회의할 때 있잖아요. 회의할 때 리더가 탁 들어와서 야, 이번에 이런 새로운 좀 마케팅 방안에 대해 좀 고민하고 있는데 뭐 새로운 아이디어 없을까? 그때 저기 있는 김 대리가 손을 들고 우리 리더니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뭔가 제안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 리더 입장에서 누가 해야 돼요? 손든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네가 얘기했으면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끝났어요. 다음 회의를 딱 갔습니다. 다음 회의에 또 고민입니다. 리더가 이번에 또 뭔가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 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겁니다. 얘기하죠. 야, 너희들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때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들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손을 드니까 책임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안 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가정, underline assumption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는 리더들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조직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저성과자가 되는 4가지 요인, 역량, 동기, 관계, 그리고 이제 조직 문화, 이 4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